안녕하세요. 닥터시다TV입니다. 일본의 허풍이 중국 못지 않습니다. 국내에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자 일본 관광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한국의 일본 여행 취소가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향이 없는데 굳이 기자회견을 왜 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일본 관광장관의 말이 사실일까요? 장담하건대 100% 구라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 운동이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8%가 실제로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70%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비록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 불매 운동은 하겠다라며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닥터시사TV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취소 인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국민들의 일본 여행 취소에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사실 불똥이 떨어진 셈이죠. 이는 현지 언론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게시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일본 관광지로 일본 방송에서 관광지를 촬영한 사진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방송에서 일본인 리포터는 한국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여행지의 모습을 전합니다. 일본 상인들은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실제로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일본 여행 취소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내 최대의 일본 여행 커뮤니티인 내일동 카페도 잠정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내일동은 회원수가 133만 명에 달합니다. 내일동 이외에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일본 여행 취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일본 관광장관이 계속 웃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일본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3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죠. 그리고 닥터시사TV에서도 한번 전해드렸듯 일본에서는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시즌에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4천만 명 유치는 어림없습니다. 그리고 흥행에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래도 과연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결국 일본의 관광장관도 사태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는 관광교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발언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접어들면 일본 여행 취소는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때마침 8월은 휴가철입니다. 일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여행 취소 소식 닥터시사TV가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지난 4월 말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해제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5월 15일 베트남에 3호점을 오픈했다. 2000m 규모의 새 상점은 420-7구역에서 가장 번화한 상가 중 한 곳에 위치해 있다. 유니클로는 기회를 이용하여 새로운 여름 컬렉션을 선보였다. 유니클로가 베트남 시장의 소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불과 사흘 뒤인 6월 5일 베트남 최고층 빌딩인 420 랜드마크 81 내 쇼핑센터에 비슷한 규모의 4호점을 오픈하겠다고 밝힌 데서 엿볼 수 있었다. 회복 조짐은 식품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0년 3월 식품, 음식 배달 서비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43% 줄었지만 4월 0.66%, 5월 0.34% 오르며 곧 반등했다. 레스토랑과 술집의 재개장은 이 그룹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식 레스토랑 체인점 모리코는 고객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발병 후 테이크아웃 매출이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식당으로 오고 있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음식점 대표는 또 주거단지 내 음식점의 매출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폐업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병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들의 고객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유급 사무직이 많은 고객들은 코비드 전과의 소비 수준에는 변화가 없었다. 회복세를 보이는 다른 산업들로는 현재와 미래의 주택 모두를 목표로 하는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있다. 리노베이션, 목적의 쇼핑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4월과 5월 생활가전과 상품 CPI는 각각 0.06%, 0.05% 증가했다. 유니클로가 5월 15일 7구역에 3호점을 개점한 같은 날 3구역에는 가구 브랜드 나신의 새로운 쇼룸이 들어섰다. 불과 일주일 뒤 2구역 타워, DN에 또 다른 브랜드 전시장이 문을 열었다. 나신, 복콘셉트, 칼리가리스, 벨라비타 럭셔리와 같은 가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아카 가구 그룹의 CEO 마이도투이 둥은 이번 대행이 주택 개조 욕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낙관론 모바일 마케팅 협회와 인공지능 플랫폼 서베이센스움, 모바일 시장 플랫폼 아드티마, 시장 조사업체 칸타, 월드 패널 베트남이 최근 코비드-19가 베트남 소비자와 기업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에 비해 발병에 대한 걱정이 덜했다. 이 보고서는 응답자의 36%가 걱정이 아니라 조금 더 조심스럽다고 답했으며 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보다 각각 21%와 28%로 높은 수치다. 베트남 소비자들 역시 발생 후 경기 회복 시기를 평균 2개월로 전망한 반면 인도인들은 3개월, 인도네시아는 3.1개월로 추정했다. 모리코 대표는 올해 말까지 경기 회복에 분명한 징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중단하고 좋은 레스토랑을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유행병이 미래의 계획을 재평가하고 조정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유니클로 한국 법인을 운영하는 FR 코리아가 대표 교체라는 강수를 두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특히 추락한 실적과 최근 불거진 구조조정 논란 속에 새로 선임된 정현석 대표에게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함께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FR코리아는 구조조정 이메일 오발송 논란을 일으킨 배우진 전 대표에 이어 지난 1일 롯데몰 동부산점장을 역임했던 정현석 상무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앞서 배 전 대표는 신동빈 회장님이 인사 구조조정에 대해 관심이 많다. 구조조정이 문제없도록 계획대로 추진 부탁한다는 메일을 임원이 아닌 전 직원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에 FR코리아는 해당 메일 발송은 개인적인 실수이며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유니클로는 일본 불매 운동 여파로 지난해 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전년도 순이익이 2,383억 원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하향세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가 겹쳐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3% 줄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대표 교체가 유니클로에 새바람을 몰고 올지에 주목하면서도 한편으론 정 대표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 대표는 올해 1월부터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부산 지역 최연소 점장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 정 대표는 올해 46세로 비교적 젊은 경영인으로 통하는 만큼 유니클로의 정상화를 이끌지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FR코리아가 유니클로 오프라인 매장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니클로와 시장이 겹치는 자매 브랜드지의 국내 시장 철수 결정이 의환이라는 것이다. 또 유니클로는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 매출이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신규 출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실제로 유니클로는 지난 4월 부산 상동타워점을, 지난달에는 롯데몰 광명점을 신규 오픈했다.
이에 유니클로가 구조조정 대신 공격적인 경영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니클로 관계자는 유니클로는 인력 감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으며 계획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클로는 기존에도 수익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규 출점과 폐점을 결정하고 있었다며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방식에 갑자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니클로는 글로벌 기업이라 진출국에 대한 개별 전략을 말할 수 없다며 신임 대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는 그룹 전반에 걸쳐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면서도 FR의 코리아의 지분 49%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이를 바탕으로 롯데 쇼핑이 유니클로의 제도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유니클로가 한국에서는 타격을 입은 것이 분명하지만 대신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를 만회하려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면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계획에서 비껴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관건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면서도 다만 정 대표가 불매운동과 코로나19라는 악조건을 뚫고 새로운 도약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패전 처리용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